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MBTI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BTI 이야기는 대체로 재미있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MBTI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거 뭐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게다가 심리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만든 거라며 이렇게 무시하곤 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나 심리 따위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MBTI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왠지 모를 반발심 같은 게 생겨나서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MBTI 이야기의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도움은 받되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MBTI가 성격 테스트잖아요. 이 성격이라는 게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이런 논쟁이 항상 있죠. 그래서 MBTI 유형도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격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좀 애매하죠? 바뀌면 바뀐다, 안 바뀌면 안 바뀐다. 둘 중 하나로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하여튼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다 그래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로 명쾌하게 구분되는 맛이 없죠. 보통 성격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 양극단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따위가 다 뭐야? 그런 건 다 핑계 아님?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MBTI를 알게 돼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자의 경우가 많죠. 예컨대 직장에서 누군가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거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그걸 바꿔주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MBTI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딴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리고 세상이란 게 얼마나 험한지, 그 험한 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이놈의 부하 직원도 그렇고 자식놈도 그렇고 본인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요. 복장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MBTI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얘가 내 말을 안 들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안 되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걸 계속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팩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격이란 게 바뀔 수는 있는데 결코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의 성격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바꾸려고 했던 사람 있죠, 부하 직원이나 아들, 딸이요, 이 사람들이 더 받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무조건 이악 물고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가스라이팅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를 억지로 바꾸어서라도 상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면 뭐겠어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할 뻔한 사람들이 MBTI 같은 성격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왜 난 상사처럼 혹은 부모처럼 하는 게 잘 안 될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러면서 MBTI를 봤더니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편해지죠. 역시 포기하는 겁니다. 맞아, 팀장님은 ESTJ, 난 INFP였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계속하면 난 진짜 미쳐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확실히 포기하면 편해요.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다시 말해서 막연히 남도 나랑 비슷하겠지 하면서 대하다가 MBTI를 알면 갑작스럽게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달라서 그랬던 거였어, 이겁니다. 이럴 때 MBTI가 확실히 도움이 되죠. 어차피 안 될 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을 바꾸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요, 남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바꾸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타인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포기한다, 이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특정한
바뀌라는 누군가가 자기를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면 좋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무도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충동 같은 게 들 수 있죠. 난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되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야 정신 차려. 넌 ISFP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러니까 그래 맞아 참 나 ISFP였지? 이렇게 바로 그 마음을 접어버리면 MBTI의 부작용에 당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쪽 극단인 거예요. 아까 성격 따위가 뭐 중요하냐.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성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고 사람은 자기 성격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아까 팩트가 뭐라 그랬죠? 성격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게 쉽지 않을 뿐이지. 타인의 성격을 바꾸는 걸 포기하라는 이유가 그게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어서 그런 거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요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나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든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안 바뀌는 부분이 남아있겠지만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죠. 피부색이나 다리 길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무게는 바뀌죠. 90kg였던 사람이 50kg가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듯이 성격도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MBTI에서 주기능이 바뀌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INFP에서 ENFP로 바뀌거나 INTP로 바뀌거나 INFJ로 바뀌는 건 사람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검사에서 INFP로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EI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고 TF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고 JP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MBTI 유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격은 INFP였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서는 INFJ 같은 느낌이 더 든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MBTI 유형별 불건강한 상태를 컨텐츠로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글쎄요 재미는 있겠지만 별로 유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매우 싸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MBTI를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마이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격 유형 테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탁월한 수준으로 연마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격도 그저 남들과 다를 뿐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어스는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해요. 물론 이건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이죠. 이사벨 마이어스는 INFP였어요. 소설가였고요. 순수한 타입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마음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를 따지죠.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 이론이 대중화되면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 유형 이 최고라고 한다든가 남의 유형의 안 좋은 점을 자꾸 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타인의 그런 행동을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만약 아예 야 내 앞에서 더 이상 MBTI 얘기하지 마 이럴 거 아니면 이런 불편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남의 유형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는 건 문제지만 자기 유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좋게 보든가 안 좋게 보든가 그거예요. 그렇죠. 아닌데 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그 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번갈아 보는 거겠죠. 긍정으로 봤다가 부정으로 봤다가 이렇게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울다가 웃다가 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울면서 웃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능하면 긍정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 유형을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다른 유형을 볼 때도 장점을 보는 게 단점을 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꾸 내 유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가벼운 농담 수준이라면 괜찮겠지만 기분이 좀 나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안 볼 수 없다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 유형
유형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도 내 유형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나인 게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능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러면 어느 순간 나조차도 내가 싫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유형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유형의 장점을 자꾸만 보려고 해보세요. 없는 걸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장점을 보란 얘기입니다. 모든 유형은 장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MBTI 최고의 유형은 바로 당신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